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침은 어떤 원리를 갖고 병을 치료하는 겁니까?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짚자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렵지만 간단하게 해드리면 좀 쉽게. 경락의 길을 조절하는 것이 침인데 개념적으로 이해가 쉽지 예, 않아서 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의과대학 6년제인데 네. 4년간 경혈학 2년, 침구학 2년 이렇게 4년 정도 배우게 됩니다. 침을 놓기 위해서. 경혈학 시간에는 이제 침을 놓는 자리들이 한 400개 정도의 경혈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의료사고가 안 나고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하려면 해부학, 조직학, 뭐 비교해부학 뭐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침 놓는 기술도 대략 2년. 기본적인 침을 놓는다고 하게 되는데 예. 그때 배우는 경락을 이해해야 음. 침을 사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음. 경락은 우리가 이제 뭐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은 사실은 아니고 그건 네. 지하 포인트고요. 예. 경락은 사람 몸에 있는 생체 전기가 단순한 전기는 아니지만 신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신경에도 물론 흐를 수 있겠지만 전신의 생체 전기, 기가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침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이 나무로 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금속으로만 돼 있죠. 예. 그래서 전자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속성의 침을 가지고 경혈에 자침을 해서 사람 몸에 도는 기를 조절하는 것이 침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침을 놓기 위해서 한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들이 침을 살 수 있더라고요. 개인이 그럼 침을 놔도 돼요? 본인이 본인의 몸에 놓는 것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의료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의 침을 놓는 거는 일단? 주사기를 가지고 예. 그 마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히 무슨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 자기 몸에 네, 이렇게 네. 했다. 자기 몸에 한 것은 의료법에 걸리진 않고요. 타인에게 시술을 하고 거기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 의료법 저촉을 받는 거죠. 그럼 어쨌든 본인이 본인 몸에 놓을 수는 있다. 작년 판결에 양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인이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침 놓는 게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양의사 선생님들도 위법인데 일반인은 절대로 안 되죠. 침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제가 쓴 논문이 네. 학위 논문이 구침 12원 제1이라는 좀 어렵지만 구침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구침이라고 하면 9개의 침. 아. 말은 다 어렵습니다. 참침, 피침, 대침, 뭐 네, 원리침, 네, 원침 네. 등등등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수술 도구였습니다. 침이. 지금 말씀드린 침 종류 안에는 과거에 관운장의 종기를 째는 예. 관운장이 장기를 두면서 수술을 했다고 하죠. 예. 그것도 침으로 한 거고요. 아. 예, 그 조조의 뇌를 갈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언급했던 도구도 침입니다. 침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은 피부를 절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약으로 하는 것이 좋고 예. 응급으로 피부의 손상을 극소화할 수 있는 침만 남아 있고 그것이 요새 쓰고 있는 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침이 호침입니까? 대부분이 호침이고요. 이제 그 외에는 도침이라고 해서 예. 수술처럼 이렇게 유착된 조직들을 끊어주는 예. 그런 침도 많이 쓰시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침이 있다 정도로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일단 네.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나이나 네. 성별이나 계절에 따라서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있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장실한 중장년층 청년인 경우엔 기가 많죠. 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경혈이 어려울 뿐이지 침을 꽂아서 기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출하냐에 따라 기의 속도를 빠르게 늦게 예. 뭐 이렇게 하게 되지만 결국은 기를 빼내니까 어린아이나 아니면 임산부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침을 오래 맞거나 예. 굵은 침을 맞거나 긴 침을 맞으면 예. 원기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해주고요. 예. 이제 남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에 예. 놓는 침의 깊이 유침이라고 하는데 꽂는 시간들이 다 달라지고요. 또 봄 가을에도 또한 그 침의 어떤 부위와 공략해야 될 아까 경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략해야 될 경락과 공략하지 말아야 될 경락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경혈학에서 배우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사실 가장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어디만 아프시면 침 좀 맞으러 가야겠어 네.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침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모든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예. 가장 정말 광범위하게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모든 질환에. 임신 중에도 사용합니다. 필요한 부위에 이제 주의해야 되고 예. 또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해서 그렇지. 음. 과거에 1930년대 이전에는 양방에 대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한방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적응증이라고 해서 침을 어느 부위에 놓으면 어느 병이 낫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거의 모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네. 이 질환에는 침을 놓는 게 좋다 하는 질환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건 통증이죠. 통증은 실제로 뭐 우리가 진통제라든지 기타 소염제, 항생제 이런 거 먹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침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꽂았다 빼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요. 예. 침의 부작용이라면 너무 배고플 때 목욕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기가 빠졌을 때 맞으면 어지럽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예. 침의 부작용이라기보다 침을 맞을 에너지가 부족한 정도 기가 허야다. 이 정도이고요. 대부분 이제 해부학까지 명료하게 한 한의사들은 이제 뭐 잘못 놓을 수는 있겠죠. 예. 놓으면 안 되는 부위. 이제 그런 실수 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침이라는 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피가 안 납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침의 네. 끝을 확대했을 때 네. 침은 송곳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주사기는 확대해 보면 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얕게 들어가도 주사는 끊고 들어갑니다. 절단 싹 베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네. 침은 그 조직과 조직 사이의 빈틈에 송곳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굵은 송곳은 물론 통증이 심하겠지만 예. 아주 가늘은 호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조직 사이에 아무 조직도 손상을 주지 않고 틈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게 됩니다. 피도 안 나고.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가 있었는데 그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한방 의료 이용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 자료였어요. 네. 근데 이용 목적을 보니까 치료 질환인 근골격계통이었어요. 네.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네. 무려 75%에 달했는데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조금 재밌고도 어려운 얘기지만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픈 것은 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래서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결국은 한방에서는 통증이 손상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한 부위들까지도 전부 기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라는 것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의 분비와 관계가 있고 기전이기 때문에 통증 물질 아니야? 네, 그것이 이제 경락에서 분출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데는 침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요새 자동차 보험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한방으로 자동차 보험이 많이 오는 이유가 네. 통증 줄이는데 침만한 게 없거든요. 과거에는 통증 이외에 내과 질환에도 침을 많이 썼습니다만 네. 요새는 이제 침 맞고 그러려면 아프지만 그 타이레놀, 개보린 같은 그런 네. 진통제 갖고 쉽게 케어가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이죠. 앞서서 침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전혀 없습니까? 침은? 그렇진 않죠. 저희가 수술할 때도 봉합할 때 뭐 넣고서 봉합하고 뭐 그런 의료 사고가 가끔 있다는 보도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뭐 10만 명당 1명 수준에서 이제 뭐 잘못 찌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부작용을 하기는 예. 그렇고 그런 것은 실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침 자체가 갖는 기능적 문제에서 오는 부작용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혹시 뭐 체질이나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주로 이제 기가 허한 분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가 허하다. 예, 저희 같이 침을 잘 맞던 사람들도 네. 목욕을 많이 하고 아니면 몸살을 앓고 나서 또는 이제 끼니를 몇 개 걸르고 예. 뭐 이런 상태에서 침을 맞게 되면은 핑 돌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는데 부작용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침은 기를 빼내는데 예. 기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맞은 거죠. 없는데 더 없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의 침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네. 침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네. 번째는 치매 횟수가 많아지면 예. 기의 소모를 많이 유발하면서 체중이 점진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비만침이라고 해서 피하 지방을 국소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특수 침법도 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금연침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네. 어떤 원리입니까? 귀에 주로 놓거나 손에 주로 놓게 되는데 예. 뇌의 대뇌 피질과 연결된 귀의 어떤 특정 혈자리들을 자극하게 되면 예. 담배를 피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감소하고 담배 맛이 싫어지고 담배를 많이 피면은 술이나 중독성이 됐을 때 대뇌 피질이 준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게 복원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아. 담배를 조금씩 이제 끊어지게 되고요. 30% 정도의 효과를 보입니다. 금연 이야기한 김에 금주침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연은 주로 폐와 기관지 이런 쪽을 자극하게 되고요. 네. 귀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제 금주는 간과 위장과 췌장 쪽을 예. 자극하는 귀의 부위가 있고 또 손의 부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주게 되면 술도 괜히 금방 취하고 또 미식거리고 술이 안 받고 아. 뭐 이런 증세를 이제 유발하면서 예. 스스로 술을 싫어하게끔 이제 유도하게 되죠. 아, 그러면은 술이 달지 않겠군요. 효과가 있는 분들은 네. 구토도 하시게 됩니다. 술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슬기로운 건강 생활은 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침 맞을 때 이런 건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이런 분들은 좀 침을 맞으면 좋겠다. 네. 라고 좀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통증이 있는 분들은 침을 먼저 맞으면 진통제보다 훨씬 효율적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침을 맞고 나서 이제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 그 목 뚫린 자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갔던 자리가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아. 침 맞자마자 3시간 이내에는 설거지라든지 오염된 물을 만지지 않는 아. 정도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건강생활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